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17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보니까 지금 조국 법무장관은 그야말로 법비라고 그러죠. 법을 이용해서 법을 가장 교묘하게 이용해서 합법적 준법적 틀 속에서 검찰 수사를 교묘하게 회방놓고 방해하고 있어요. 뭐 그런 가운데 결국 뭐 예전 4.19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학생들이 그리고 지식인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식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이제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지난 9월 12일 그 추석 연휴 첫날이죠. 그날 보면 조국의 퇴진을 갖다가 요구했던 시국선언 교수들이 오늘 조금 전 1,500명을 돌파했고 조만간 하겠다가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뭐 학교를 넣어야 되고 다 이름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곧 2,000명이 오늘 좀 넘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게 이름이 뭐냐니까 정대모든가요? 정교모든가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네, 정교모. 예, 또 그런 가운데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이 오는 목요일 그가 19일입니다. 19일에 동시에 촛불 집회. 아무래도 총학들은 조금 뭐 뒤로 좀 빠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개별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조국이 사퇴할 때까지 촛불을 들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교모는 9월 19일 그날입니다. 그날 오전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또다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뭐랄까 허무지. 네, 뭐 해서 뭐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만 해도 네. 지금 뭐 보수 정권이든 김대중 노무현 뭐 진보 정권이든 간에 네. 장관에 대해서 이런 부인은 사무소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고 기소가 된 상태고요. 오촌 조카 그거는 오촌 조카는 자기 아내가 보내준 돈으로 회사 껄렁한 무슨 사모펀드를 차려가지고 네. 이게 뭐 무슨 뭐 공기업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하고 해서 비리를 해서 지금 어젯밤에 구속이 되고 구속됐죠. 그리고 이 오촌 조카는 돌아다니면서 민정수석인 뭐 저 아저씨 뭐 이름 팔고 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딸은 또 뭐 이런 식으로 범죄 행위가 네. 정말 물러나기에 네, 뭐 정말 자신 사퇴하기에는 차고도 넘치는 상황인데도 네. 저 사람은 작정을 했구나. 네. 더 이상 뭐가 더 나오더라도 아내가 구속이 되고 네, 뭐 또 딸이 뭐 어떻게 되더라도 저 사람은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요소를 늘어놓으면서 끝까지 가니 뭐 어떡하겠냐. 뭐 황교안 대표가 뭐 삭발을 하면 어떡하고 김문수가 삭발하면 어떡하겠냐라는 게 있는데 네. 의외로 우리 또 지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님들께서 예. 이렇게 나섰다는 데서 정말 저는 한가닥 뭐랄까요 좀 긍정적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이 네. 드디어 발동이 되는구나. 네. 이대로 놔두면 뭐 저 권력 잡은 뭐 진보 집권 여당 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장관은 장관이 일을 하고 검찰총장이 일을 한다고 회귀한 논리를 던져버리고 네. 싹 숨어버리고 그렇죠. 조국은 뭐 법에 의한 준법 투쟁을 계속하는데 무슨 방법인데 결국 이 두 가지 그 바닥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 조국을 물어내는 힘이 되지 않을까 좀 뭐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당초부터 만나는 무릅쓰고 저희 황태순 TV에서 달아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국이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장관이 되려 했던 이유는 했더니 알고 봤더니 가족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장관이 됐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네. 지금 장관이 되고 난 드러난 다음에 일을 보니까 뭐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거의 노골적으로 합법의 탈을 쓴 상태에서 인사권 휘두르면서 그 다음에 검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검사들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지금 그리고 거기에다 오늘은 보니까 황희석 변호사가 단장을 맡게 될 법무개혁 지원단을 갖다 오늘 또 발족을 했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법무부 내에 네. 이미 네. 뭐죠? 완장부대. 민변 출신의 완장부대. 그 진지들을 이미 여러 개 구축을 했고 네네. 거기에다가 또 그걸 또 활용해 가지고서 이제 검찰을 깨트릴 네. 검찰을 포위할 여러 가지 또 진지들을 또 몇 개씩 또 이제 구축하고 네. 좀 근데 이제 그래요. 사실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이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야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1960년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 상대 후보였던 조병옥 박사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조병옥 박사가 돌아가시고 본인은 그냥 무투표 당선입니다. 투표율은 50%가 넘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부통령 이기붕이었습니다. 그 이기붕을 갖다가 장면을 꺾고 이기붕을 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 부정선거 어마어마한 3.15 부정선거 획책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홍석현 씨 아버지죠 홍진기 법무장관 등을 비롯한 그렇죠. 관료들이 다 동원돼. 그 당시 뭐 최인규 내무장관 같은 경우 나중에 뭐 나중에 사형당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가운데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결국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들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뭐 4.18 테러가 있었고 4월 19일 날 그 대대적인 경무대 앞에서 총포 총기 발사가 있었고 200명 갖고 온 사람이 죽고 그런 가운데 결국 4월 25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교수들이 플래카드를 두고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드디어 가도행진을 합니다. 시국선언을 가도행진합니다. 그쯤 되니까 그때 드디어는 미국도 음으로 양으로 사인을 보내고 그동안 중립을 지켜왔던 군도 보면은 그때 송유찬 씨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참모총장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나름대로 사인을 보냅니다. 각하 이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뭐 이기붕 일가는 갖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기억나세요? 이기붕이 나빠요? 아니면 이기붕 마누라 박마리아가 나빠요? 두 사람 다 권력욕이 지나쳤던 거죠. 이기붕 씨는 뭐 박마리아 치마폭에 휘 감겨서 그겁니다. 살았다는 뭐 그때 뭐 사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기붕 씨는 비교적 좀 나약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정치는 박마리아가 휘두르다시피 했죠.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조국과 정경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경심을 보면 이악스러울 정도로 그야말로 이미 자기들이 야당 시절이던 2011년에 보면 그 딸내미 그거 갖다 총장상 위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그게 얼마나 간이 큰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그 당시에 국립서울대 교수인데 그때 보면 딸 부산 의전원 보내겠다고 총장 직인을 갖다가 함부로 도용해서 위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9월 12일 날 쓴 이거 뭐 취지문이죠. 네네. 이거 했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뭐 선동적인 것도 아니고. 네. 당신이 얘기했던 기회는 균등하며 그건 제가 가정은 공정하고 그건 제가 해야지 좀 어울리는 고대문.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잖느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본인 취임사에 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분명히 국민들 앞에 약속했는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네.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네. 본인이 네.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는데도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될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뜨렸다. 그럼 이걸 하셨어요. 문 대통령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 조국 교수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학과 관련 기관에서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올려서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서울대 교수 자녀가 과도한 장학금을 받고 이게 기회는 균등한 겁니까?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그랬는데 조국 교수 딸은 2주 인턴하고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일 제자가 되고 연구생활에 종사한 대학원생들은 조롱을 당하고 이게 과정이 공정합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비리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네. 부인과 자녀에게 된 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돌리고 네.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이 그들이 책임을 지고 내가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불의하며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왜 이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당신이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까? 진짜 이 담백하게 누가 글을 잘 쓰셨나요? 간곡하게. 근데 문재인 대통령 아니 왜 침묵이래요? 그게 좀 외유에 바쁘시니까 9월 달 들어와가지고 네. 자, 이 첫째 주에는 1월
9월 1일부터 6일까지 외국 가서 국내 상황에 네. 관심 없었을 거고. 네. 물론 사실은 또 매일 전화해가지고 그것만 했고. 추석 연휴 한 주 지나고 나서 예. 이번 주 16일부터 뭐 17일 어제부터 뭐 좀 한 주 어영부영. 일할 시간인데 뭐 또 어영부영 뉴욕 간다고 또 준비해야지. 외교안보팀들 준비하고 다음 주 갔다 오고 뭐 국내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도 안 하고 네. 나 모습도 안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툭 던지면 그만이고 본인이 저기 취임하기 전에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서민우 대통령, 소통 대통령 하루 일가끔 남대문 시장에서 소주 잔을 기울이면서 국민들과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민 앞에서 내 얘기하고 토론하고 아니, 그 약속한 대통령은 어디 간 거예요? 이건 또 정의로운 겁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국민의 지탄을 피하고 여론을 그냥 회피하고. 글쎄 이제 근데 사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뭐 국민 통합이다 이런 부분은 이미 예진역에 보면 관심이 없었던 분이고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교모라고 그러셨나요? 그 정교모 교수들 2,000명 지금 2,000명 조만간 2,000, 3,000 되겠죠. 이렇게 지성들이 보면 아우성치고 또 젊음들이 촛불을 들고 하는데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이 순수한 학생들은 조직력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16년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이 전 뭐 그 당시에 매일 방송하고 있을 때입니다만은 그거 갖다 주도했던 세력이 누군 줄 아시죠? 민주노총.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 그 안에 돈이 엄청나요. 그 돈 갖고 보면은 그 당시 광화문 일대에 그 뭐 어마어마한 뭐 음향장치, 무대장치, 사람 동원 보면 거기에 보면 또 요즘 흔한 얘기로 그 저 개념 그 뭐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공연하고 그러면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그거 구경할 겸 나왔다가 와 한번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 큰 소리 치는 거고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불을 지피고 군부를 때는 그 불쏘시개 역할들을 갖다가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는 저 세종대왕 동상 앞까지만 라인이 쳐져 있다가 점점점 가서 나중에 저 청와대 100m까지 갈 때 그 법률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바로 민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교조,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이 네 그룹들이 그냥 한쪽에서는 돈을 대고 한쪽에서 뭘 대고 사람을 동원하고 전교조 사람 많이 동원했죠. 그러니까 되는 것이지 이 순수한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백나라 봐야 광화문에 아무리 학생들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스카이 대학교 많이 모여봐야 뭐 1,000명, 2,000명 더 되겠어요?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렇죠.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겠지만 네. 동원된 조작된 여론이 있다면 네. 들불처럼 조금씩 살아나면서 진실을 전하는 목소리가 네. 또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작되고 동원된 여론만 항상 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기억나시죠? 차지철이하고 저녁에 술 먹는데 지금 학생들 말이야 부마 항쟁하고 한다 그러니까 차지철이 그랬잖아요. 탱크 동원해서 한 100만 명만 밀어버리면 된다 그랬는데 그 박 대통령이 그 강건 통치로 지속이 됩니까 정권이? 저는 이 사람들이 네. 그 촛불 같은 작은 그러나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이 자발적인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이제 곧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그 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